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17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 지금 대세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맞대결,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그런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사자 대결, 오자 대결 여기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큰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듯이 대선 4개월 전에 이렇게 앞선 후보들이 지난 92년 대선 이후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92년 이후에 5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4번을 4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2년에만 노무현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면서 당시 여론조사 1위였던 이해창 후보를 꺾은 것, 그 외에는 그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고 이재명 후보가 그때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처럼 어떤 큰 이벤트를 벌일 거리도 없습니다. 거기다 또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세론이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오늘 또 윤석열과 김종인이 만나서 선대위 구성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 또 이준석과도 만났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더라도 좀 가만히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에는 있죠.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슈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전략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종인이 만약에 선대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 김종인이 선대위 들어가도 큰 분란은 없을 것이다. 그런 또 의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종인이 선대위 들어가면 언제나 항상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전략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세론을 타고 있는데 윤석열이 다만 내부에서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김종인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리스크가 있죠. 이준석은 지금 당무 우선권, 당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과 비교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들이댄 적도 있죠. 자,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5곳에 대한 또 공천권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올 만큼 이준석 리스크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한 사람 내부에서 이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지금 의원. 그때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경선에서 겨뤘다가 결국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 졌던 홍준표. 그때 경선 승복 선언을 한 그날 이후부터는 윤석열에게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 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또 본인들이 본인의 홍준표의 팬덤 형성을 위해서 2030들 경선 때 본인을 지지했던 2030들을 따로 모아서 인터넷에서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홍준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윤석열 후보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에게 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 아마 조금 더 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 합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4강에 올랐던 또 한 사람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어제 조찬을 같이 했죠. 윤석열 후보와 조찬 같이 하고 아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유승민은 전화도 안 받는다. 자, 여기서 또 이준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은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과 가깝죠.
이 홍준표가 그 복당을 시켰고, 이준석 체제에서 복당을 시켰고, 또 경선 내내 홍준표에게 유리하도록 뭐 룰도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최근에 계속 이준석을 막 칭찬을 하고 있죠. 거기다 유승민은 이준석의 멘토입니다. 자, 이 두 사람과 가까운데 당대표라면은 이 두 사람이 당 대선 후보의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러면은 당대표가 나서서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움직임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홍준표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서 이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번 대선은 나는 그냥 몰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SNS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국민일보에서 전화도 안 받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나는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 자꾸 나보고 도와달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전화 나 안 받아. 그리고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린다. 그때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지 않느냐. 난 더 이상 안 해. 이 이야기죠. 그리고 또 대선 캠프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나이에 누구처럼 몸값을 흥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앙숙인 김종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죠. 김종인은 지금 몸값을 흥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대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리 대선, 뭐 진 사람은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이다. 양아치 대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아치 대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도 들어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대선이죠. 그것을 양아치, 막장 드라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주요 후보와 가족들이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얼핏 보면 이재명, 윤석열을 동시에 겨냥한 것 같지만은 윤석열을 겨냥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해서 아직 뭐 수사 대상이 아니죠. 수사 대상된 거 피의자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몸통 의혹은 있지만은 지금 비껴가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수사는 이 전체 뭐 5개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다 포함해서 5개 수사부서에서 8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까지 합하면은 12건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막장 드라마, 양아치,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윤석열을 겨냥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본인이 사흘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년의 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페이지 뷰가 오늘 기준으로 사흘 만에 1000만 회를 돌파했다. 이렇게 본인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이 청문 홍답 코너가 있죠.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 코너인데 여기서 약 4,000개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까지. 그중에서 홍준표가 290개 정도의 답변을 직접 달았는데, 이 답변 단대 보면은 홍준표가 지금 뭘 노리고 이러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 일단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 찍어야 합니까? 홍준표의 답변은 야당 후보가 아닙니다. 홍준표의 답변은 착한 사람 찾아보세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질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미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 아니면 소신 투표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홍준표의 답변은 대답 불가. 윤석열을 찍어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불가.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대목도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단 질문. 윤석열 실언이 잇따르고 정치를 잘 모른다. 당장은 정권 교체가 필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정치적 미숙,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가 의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의 대답 이겁니다. 대한민국만 불행해집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홍준표 도대체 왜 이럴까요? 지금 뭐 상황에서 여기서 질문도 막 올라오지만은
이 후보 교체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뭐 사법적으로 뭐 그 처리를 당한다든가 사법 처리를 당한다든가 해서 후보로 뛸 수 없을 때에 대비해서 후보 교체론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후보 교체론에 대비한다면은 이렇게 안 하죠. 오히려 윤석열을 돕죠. 돕고 나중에 뭐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이 출마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본인이 뛰어들기도 대타로 나서기도 좋죠. 그런데 이거 후보 교체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홍준표가 벌써 차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지금 그런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판에서 윤석열을 돕기보다는 본인이 별도로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면서 벌써부터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다. 2030, 경선 때 본인을 지지했던 2030을 끌어모아서 대선에 그들이 누구를 찍든 말든 이 대선판은 완전히 뭐 양아치 같은 대선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야 하면서 여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 나한테 인적 관심을 가져다오. 이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대선판을 활용해서 자기를 지지했던 2030으로 팬덤을 일단 만들어보자. 그런 시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에 나가서 졌을 때도 바로 그 다음에 홍카콜라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이것도 청년층을 겨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카콜라가 인기를 타면서 이 청년층 2030의 지지를 많이 받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5년 전에 시작을 했듯이. 그것을 그 계기로 홍카콜라 이런 걸로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서 재수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재수에 도전했다가, 자, 이번에 또 자신감을 또 얻었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또 청년층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벌써부터 삼수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대선 삼수에 벌써 도전을 한 것이죠. 자, 이 청문홍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봐도 이 홍준표의 이런 속셈이 드러납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꼭 몸 관리하셔서 다음 대선 출마 부탁드립니다. 이 물음에 홍준표 답은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도 나이 80에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 선거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홍준표의 답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는 다음 대선 때 되면은 2027년이죠. 2027년 대선 때 되면은 홍준표의 나이는 73세가 됩니다. 만 나이로 73세가 되죠. 그런데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74세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당장 미국의 바이든 같은 경우도 79세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73세에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 준비를 벌써 시작을 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래도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26년 동안 뭐 보수 진영을 지켜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처럼 이 보수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 기회가 찾아온 이 마당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당 대표를 2번씩이나 하고, 또 지금 현역 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자, 현역 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이번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이 윤석열과 경쟁했던 그런 입장에서 벌써 차차기를 겨냥한 대선 노름, 본인의 대선 노름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홍준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윤석열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어쨌든 언짢은 시선을 보내는 그런 그 시각도 많습니다. 11월 17일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